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좀 과잉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보십니까? 좋죠.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그 소위 그 배모 씨라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그 변호사 하던 시절부터 그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분이잖아요. 근데 2010년에 성남시장 되면서 그때는 7급 공무원이었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이제 5급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이분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청 내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얘기하면은 뭐 개인의 일을 돌봐주는 뭐 옛날로 치면 뭐 복종 뭐 이런 표현이 뭐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개념으로 이를테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월급은 국고에서 나가는 거고 국고 손실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만 활용했던 것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돼서 구체화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입을 시켜서 이번 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 아니다, 수행비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과민한 반응이 나오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지는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언론들 일부와 손잡고 없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30년 당직자 했던 여성 당직자 권양엽 후보를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라고 폄훼를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니 뭐 비서라고 부르는 게 폄훼할 대상인가라는 것이 일단 의아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서를 어떻게 썼냐면 청담동 가서 샴푸 사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서 떡집 가요 떡 해가지고 누구한테 돌리고 이런 식으로 썼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이제 비루한 직업인가 보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사실 공천 사고는 어디든지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인데 제가 볼 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뭐 고소 고발했지 않습니까? 딴 거 가만히 있다가 이걸로 굳이 한다라는 식의 인식을 주는 거.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그냥 갔으면 되는데 또 철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진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고소 고발은 하고 또 이거 또 뒤집어 경선으로. 이게 뭐가 일관된 전략적 판단 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감정적인 대처로 보이는 거죠. 네, 또 이번 총선 판세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피하자 선거법 위반 때문에 피하는 거냐 직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중정치를 하는 분 아닌가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 대표 간의 토론이지 대통령 간의 토론은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닙니까? 며칠 동안 토론을 회피하다가 생각해낸 게 겨우 이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이 명분이 너무 구차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토론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몇 %로 없어요. 없다. 안 받을 거 알고 지금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인상을 풍기는 겁니다. 보통의 한국 정치에서 TV 토론은 좀 이렇게 열세 있는 사람이 강자를 잡기 위해서 TV 토론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응할만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피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일단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구도가 만들어질 걸 경계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직접 수사한 건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가는 게 별로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요번에 한 위원장은 불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후보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걸릴 소지가 무척 높아지죠. 거기서 약간만 삐끗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의 악연이 이 위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에 성남시장 되었을 때 그 당시부터 공직선거법 걸려서 벌금 50만 원형 받은 게 그 전과 4개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거 이후에도 2018년에 경기도지사 토론 시절에 과거 그 검사 사칭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굉장히 센 단어를 골라 쓰다 보니까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2심에서 300만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에는 적극적인 거짓말,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희대의 그 판결문과 함께 대법원 가가지고 전원합의체에서 공교롭게 판이 뒤집히죠. 여기서 뒤집어지면서 권순일 대법관의 존재가 나오고 네. 여기서 이제 50억 클럽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와중에 아까 그 얘기했던 검사 사칭했을 때 누명 썼다. 여기서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식으로 매번 공직선거법에 걸릴 만한 그런 용어 사용을 하고 있다. 내지는 진실은 무엇인지 물론 결과적으로 밝혀봐야 알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토론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요. 지금의 거짓말은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경기도 성남 있었던 모든 법과에서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 어떻게 된 거냐. 대북송금 당신이 알았냐 등등 너무나 많죠. 사실대로 토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과 토론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2의 이준석, 제2의 김기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겁니다. 솔직히 총선용 낙하산 대리위원장과 무슨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